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떤 기간을 선택했을 때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내 연봉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돌려받고, 연봉 5,500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는 13.2%를 돌려받고,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는데 4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3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은 매달 33만 3천 원씩 넣던가 아니면 연간 400만 원을 한 번에 넣었을 때 내년에 66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5,500만 원 이상이신 분, 이런 분은 동일한 조건에서 52만 8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6.5%보다 금액이 적어지게 되죠.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신 분은 요 금액 한도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 돌려받는 금액도 작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에서 임의로 세금을 차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금이 되게 높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세금이 되게 낮을 텐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 정도 월급에는 이 정도 세금을 차감해야지 하면서 차감한 금액이 바로 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떼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내년 2월이 돼서 연말 정산을 해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금액이 돌려받을 돈이 있죠. 지금 미리 낸 돈은 443만 원인데 결정된 세금은 더 적으니까 122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요걸 3월에 급여해서 따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기본 개념인데,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4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내년에 추가로 66만 원을 더 돌려받으니까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2만 원이 아니라 188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요게 바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를 가입해서 거기서 약속하는 이자나 뭐 수익금을 주는 거는 주는 거고, 또 따로 나라에서 이렇게 세액공제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요즘 수익률 내기가 10% 내기가 어려운데 벌써 16.5% 내지는 13.2%를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 속하죠. 그러니까 52만 8천 원을 돌려받아서 188만 원이 아니라 174만 8천 원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니까, 야, 이거 연금저축이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많은데 연금저축이 최고야? 그러면 모든 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연금은 세제 적격이 되는 연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금저축이 있고, 세제 비적격이 되는, 비과세가 되고 종신수령이 되는 보험회사에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연금으로 나뉘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은 납입을 해지를 하지 않고 중도 인출을 하지 않고 또 역으로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근데 연금저축은 그거보다는 좀 덜 받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로 선택할 때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면 보험사 연금이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언제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 연금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원금 4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여태까지 쭉 넣어가지고. 근데 수익금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 500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얘를 해지하게 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이 돈에 500만 원의 16.5%를 떼고 나머지를 수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82만 5천 원을 떼고 나머지 417만 5천 원을 받는 게 연금저축인 거예요. 근데 무슨 환급률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연말정산 받은 이 66만 원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고려를 하면은 내가 이거 받은 거는 뭐 따로 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차감된 돈은 16만 5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원금 400만 원 넣어놓고 해지할 때 483만 5천 원을 받는 거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중간에 조금 손을 대더라도, 이걸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률이 원체 좋기 때문에 되게 좋다 이렇게 고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서, 내가 연금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이걸 연금으로 생각하고 절대 손을 대지 않을 거니까 라고 하면 보험사에 있는 연금과 비교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혹여라도 10년 뒤에 내가 이 돈을 주택자금에 보태거나 또 이 돈을 쓸 수도 있어 라는 분들은 연금저축이 유리한 거죠. 이렇게 연금저축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금저축도 나한테서는 지금 연금저축이 유리한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죠. 일단 가입하는 방법은, 은행 거는 은행에 가셔서 가입하셔야 돼요. 그게 연금저축 신탁이에요. 연금저축 펀드는 증거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있는 연금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보험사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입하는 건데, 뭐 가입하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요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출처는 이렇게 금융감독원 파이란 사이트에서 연금저축 통합공시에서 비교공시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옛날에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냥 이 돈은 그냥 손 안 댈래? 나는 그냥 가입해놓고 신경 안 쓸래? 그냥 크게 불어나는 거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행이나 보험사 거를 가입을 했고요. 이 돈을 내가 펀드로 운용을 해서 좀 더 많이 연금액을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증권사에 있는 연금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변동금리거든요. 은행이나 보험사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똑같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리 옛날에 가입했더라도 금리가 떨어집니다. 옛날에 5%짜리를 가입하더라도 지금 2% 주면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추이가 어떠냐면, 그냥 은행 거나 보험사에 갖고 있었던 거를 증권사로 이전해서 여기서 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거는 지금 현재 MMF라고 해서 원금이 떨어지지 않는 상품도 있고, 채권형 상품도 있고, 채권형 펀드 상품도 있고, 주식형 펀드 상품도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 이전에 와서 여기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불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이렇게들 이전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존에 은행이나 뭐 보험사에 있는 갖고 있는 연금을 그냥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요즘은 이용하는 뭐 추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얘는 최저 보증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보험사 거는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입 연도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이 연금이 최저 보증이 5%다. 그러면 얘를 이전하면 안 되겠죠. 최저 보증이 5%인데 최저 보증이 7%이다. 이런 연금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신 게 정말 도움이 되시겠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 있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증권사로 이전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보험사에 있는 걸 갖고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전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시면 당연히 증권사로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권사가 꺼려지는 게 뭐냐면 잘 몰라요. 일단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냥 가입해서 사인만 하면 땡 이게 아니라 뭔가 증권사에서 뭔가 조정을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뭐 은행이나 보험사 거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 거고, 이전하는 절차까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연금 쪽에 가면 개인연금 찾기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MMF형으로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요 계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면 요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 여기 수익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MMF는 CMA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루만 맡겨도 계속 이자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넣어놓으면서 1.1% 받나, 뭐 연금보험에 넣으면서 1.1% 받나, 똑같은 거죠. 그냥 가끔 뭐 연금저축 보험에 있는 이자는 1.1%가 아니라 2% 3% 되는데요 라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업비랑 같이 고려해서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네,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다른 부분에서 제가 영상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해 놔도 되고,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해서 펀드를 가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회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신규 매수를 하거나 내가 가입한 거를 매도해서 다시 CMA로 보내거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려운 거는 어떤 펀드를 가입해야 되고 요거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핸드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에서 개인연금에서 보면은 이렇게 개인연금 이전 신청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보험사든 증권사든 은행이든 입력해 놓고 신청을 해 놓으면 이렇게 증권사에서 연락 한번 오고 내가 가입한 기관 은행이나 뭐 보험사에서 연락이 한번 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통화해서 뭐 진짜 이렇게 동의를 하시겠느냐라고 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요 연금저축 요 CMA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증권사가 월등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상품들 중에서는 증권사보다 유리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연금 쪽이 좀 내용이 어렵고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 유튜브에 또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서 많이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